은행잎이 흩날리던 저녁 며느리 입에서 앞으로 집 근처도 오지 말라는 말이 나왔다. 쌀 회계팀 석진 손에는 아직 온전한 흰색 찻잔이 들려 있었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손끝을 파고들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그 찻잔을 어떻게 했을까요? 2021년 가을 수원 구도심의 골목은 은행잎이 바람에 쓸려 가로등 아래로 흩날리고 있었다. 노랗게 번진 빛 아래 어머니와 나는 나란히 서 있었다. 어머니 손에는 붉은 끈으로 묶인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사과와 배감이 층층이 쌓여 그 위에 투명 랩이 팽팽하게 씌워져 있었고 끈 매듭은 어머니가 몇 번이나 손가락으로 다듬었는지 반들거렸다.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가 깊게 숨을 고르는 순간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리고 서연의 얼굴이 틈 사이로 나타났다. 결혼 전에는 환하게 웃던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입꼬리에 얹혀 있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집 근처도 오지 말아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선명한 선긋기를 나는 즉시 알아챘다. 나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 비슷한 걸 흘렸다. 그래, 미리 연락할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얇은 종이장처럼 힘이 없었다. 그 사이 서연의 시선이 과일 바구니 위를 스쳤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문을 조금 더 닫으며 오늘은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덧붙였다.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은행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보다도 더 날카롭게 골목을 가르며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몇 초 동안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머니 손목이 과일 바구니 손잡이를 꼭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바구니 안의 사과 하나를 살짝 흔들어 랩에 부딪히게 만들었다. 나는 손을 뻗어 바구니를 대신 들까 하다가 어머니가 그것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 멈췄다. 가자. 어머니가 짧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한숨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전봇대 위 전선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어색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조금 더 구부정해진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 어깨 위로 떨어졌다가 바람에 흔들려 금세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잎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고 골목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바람이 불어와 어머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 앞으로 흘러내렸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다 손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한참을 걷던 어머니가 골목 중간쯤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놀라서 멈춰 섰다. 왜 하고 묻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전깃줄 사이로 은행잎이 빙글빙글 돌며 떨어졌다. 그 잎사귀가 바닥에 닿기 전 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 말 평생 못 잊겠다. 나는 그 순간 작은 금이 간 찻잔을 떠올렸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 스며든 균열은 점점 번져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오늘 들은 말은 우리 가족 관계 안쪽에 스며든 첫 금 같았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그 짧은 정적과 균열의 감각은 발끝까지 내려와 무겁게 따라붙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식탁에 남아 랩 속의 사과를 바라봤다. 반들거리는 껍질 속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쳤다. 손을 뻗어 하나를 꺼내려다 그 랩이 아직 단단히 씌워져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마치 무언가를 풀어야 하는데 그럴 자격이 내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이 단지 서연의 한마디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문이 열린 순간이라는 것을.
버스 창문에 맺힌 이슬을 훌자 흐릿한 골목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무릎 위 가방을 꼭 쥔 채 말이 없었다. 그 모습에 2019년 겨울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새벽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 김을 내고 저녁엔 도시락 배달로 하루를 마쳤다. 장갑 없이 집게를 잡는 손등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고 눈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온기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다. 2021년 가을 현재 집에 돌아온 나는 회사 결산 파일을 열었다. 퇴직연금 2일 떼길 최종 시트에 회색으로 숨겨진 항목들이 보였다. 몇몇 날짜에서 돈이 임시 계정을 거쳐 빠져나갔다 돌아온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비밀번호 변경 기록은 내 생일 날짜와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 그날 나는 케이크 촛불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확인을 눌렀을 것이다. 로그를 더 확인하니 관리자 계정으로 보호 설정과 숨김열이 추가된 흔적이 나왔다. 특정 부서 지출과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금액 흐름이 보였고 그 팀의 관리자가 예전의 연금은 원래 복잡하다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순간 어머니의 새벽 손길과 회색 숫자들이 겹쳐졌다. 그때 개인 메일로 알림이 떴다. 발신자 없는 메일 제목은 내 문의하신 자료. 본문엔 한 줄뿐이었다. 당신이 찾는 건 여기 있습니다. 아래엔 짧은 링크 하나. 나는 골목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커서를 그 위에 멈췄다. 클릭하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다. 2021년 초겨울 남문시장은 찬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숨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골목마다 매달린 형형색색의 천막 아래 건어물 비린내와 군밤 굽는 달콤한 향이 섞여 흘렀다. 어머니는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고 나는 그 옆에서 발맞췄다. 손에는 시장 입구에서 산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골목 한 모퉁이를 돌자 밝은 목소리가 우리를 불렀다. 명옥 씨, 박금순이었다. 예전 이웃이자 어머니와 장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활기찬 표정으로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어휴, 얼굴이 좀 빠졌네. 별일 없지.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있던 공기마저 잠시 풀어놓는 듯 했다. 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그럭저럭 지내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웃음 속엔 피로가 배어 있었다. 금수는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자식만 보고 살다 보면 남는 건 빈집뿐이야. 이제 좀 본인 생각도 해. 그 말은 장터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그때 시장 건너편에서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할머니 어머니는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지은이는 내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받아 안았다. 바구니 안의 과일들은 아직 온전하고 반짝거렸고 붉은 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감사해요.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멀리 퍼졌다. 금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누구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어머니 표정이 잠시 흔들리더니 눈빛 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켜진 것 같았다. 나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장의 냄새와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어머니의 코트 주머니 속 손이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 방향을 틀고 있는 듯했다. 내 어머니 곧 결심할 거야. 금순이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 말이 귀에 남아 시장을 떠나는 발걸음 내내 귓가를 맴돌았다. 2022년 봄 점심 무렵이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아직 겨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듯 서늘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석진아, 시간 되면 지금 나와줄래? 부동산에 좀 같이 가자.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숨끝이 조금 짧았다. 나는 상의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책상 서랍에 던져놓고 사무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잠을 덜 깬 사람 같았다. 봄꽃 냄새가 로비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그 향기가 분명 좋은데도 왠지 속이 미묘하게 비었다. 부동산 사무실은 오래된 상가 2층에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복사기가 천천히 꿈틀거리며 종이를 빨아들였다. 복사기에서 방금 구운 종이 냄새와 열기가 작게 흘러나와 내 얼굴을 지나갔다. 카운터 위엔 뾰족하게 깎인 볼펜들이 컵에 꽂혀 있었고 유선 전화기 옆에는 전세 매매 특가, 전단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짙은 남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다. 얼굴에 화장기를 덜어낸 자국이 이상하게 더 결연해 보였다. 왔니? 어머니가 일어났다. 중개인은 서류철을 들고 와 우리 앞에 펼쳤다. 어르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건 그대로입니다. 실입주 원하시는 분이라 전세 안 끼고 바로 장음 가능하고요. 계약금은 오늘 가계약으로 10% 장음은 한 달 뒤. 중개인의 말이 원활하게 흘렀다. 종이겹 사이사이에 작은 스테이플러 자국들이 반짝거렸다. 나는 서류 첫 장을 가볍게 넘겼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설명 의무, 확인서,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계약금, 영수증 양식까지 깔끔히 준비되어 있었다. 표기된 주소지번 면적과 구조 난방 방식 관리비 평균. 오랫동안 외워온 숫자들처럼 정연했다. 하지만 숫자 사이로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고개를 들었다. 우리라는 말은 대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문장 속 우리는 문법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어머니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말끝이 무심해서 오히려 무거웠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사실 요즘 이 구역 찾는 분들 많아서요. 국민 평형이면서도 채광이 좋아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복사기가 다시 윙 하고 돌아갔다. 따끈한 종이를 뱉어내는 소리, 봄볕이 유리창으로 들어와 서류 위에 얇게 눕는 모양.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 나는 건조한 마찰음 작은 소리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중개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창밖을 보았다. 길가의 목련이 벌써 반쯤 피어 있었다. 작년에 저 꽃이 핀 날에도 내가 여길 혼자 걸었지.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은 전화하지 않고 그냥 와봤어. 문 앞에서 손주 얼굴 한 번만 보려고. 말은 거기서 멈췄다. 멈춘 말이 오래 걸터 앉아 있었다. 나는 손에 든 볼펜을 굴리다 멈췄다. 서류를 한 장 더 넘기자 매수인의 요구사항이 정리된 면이 나왔다. 입주 전 도배 장판 교체, 붙박이장, 일부 철거 현관 중문 설치. 누군가의 생활이 들이닥칠 준비를 이미 맞춰두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일 텐데 신발장 문턱 높이를 먼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니 목 뒤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복사기의 잔열이 등 쪽까지 번지는 기분이었다. 계약 초안을 대충 맞췄을 무렵 어머니가 말했다. 석진아, 잠깐 들를 때가 있다. 그 들를 때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길을 건넜다. 봄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따라왔다. 조금 전까진 달콤했던 그 향기가 이제는 유약하게 느껴졌다. 아들 내외의 집 벨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좀... 죄송해요.
다음에 미리 약속하고 오시면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화면에 비쳤다. 나는 그 짧은 고개짓이 발뒤꿈치까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냥 돌아서려 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은이가 선생님과 함께 계단을 오르다 우리를 보았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서연이 급히 나와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지금 숙제해야지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문이 살짝 열려있던 틈 사이로 아이 방의 한쪽 구석이 보였다. 모서리에 우리 집 현관이 보이는 방향으로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지난 주말 남문시장에서 지은이가 받아들고 웃던 그 바구니였다. 랩은 반쯤 느슨해졌고 사과 껍질은 서서히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배 하나는 옆구리가 눌린 자국을 품고 있었다. 단내가 공기 위에 얇게 번졌다. 아주 조금 까맣게 날아다니는 점들이 맴돌았다. 어머니가 그 장면을 한 박자 오래 보았다. 그 표정은 화도 원망도 아니었다. 마음을 접는 데 드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그때 처음 배웠다. 입술이 아주 살짝 들썩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문을 닫았다. 문틈에서 봄볕이 얇게 잘려 나왔다. 나는 그 빛이 과일 바구니에 투명 랩 위로 미끄러져 가는 걸 보았다. 번들거리는 표면을 따라 작은 금처럼 얇은 선이 느릿하게 길어졌다. 계단을 내려오며 어머니가 한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가장 위험한 말은 위로일지도 모른다. 위로는 가끔 장식이 되니까. 우리는 봄꽃 냄새가 더 짙어진 골목을 지나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복사기의 열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중개인은 우리가 돌아오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확인하신 대로면 여기 가계약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장음 전까지 매도인 거주 문구도 넣어드렸어요. 그는 조목조목 조항을 짚었다. 노트북 화면에 일정표를 띄우고 장음 날짜와 이사 준비 일정을 계산해 보여주었다. 아드님 댁 상황도 있으시다 하니 저희가 최대한 부드럽게 맞춰 보겠습니다. 부드럽다는 단어가 입 안에서 부서졌다. 나는 펜을 건네며 어머니 쪽으로 서류를 밀었다. 어머니는 서류 첫 장 오른쪽 아래에 사인란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아주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이 펜촉으로 전달되려는 순간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펜을 똑바로 세워 사인을 시작했다. 한 획, 두 획 이름의 가운데 글자에서 잠시 멈칫했다. 펜끝이 종이를 스치며 사각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할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다시 손에 힘을 모았다. 마지막 획이 눌리며 잉크가 종이 섬유 속으로 스며들었다. 도장이 따라 찍혔다. 붉은 원안에 또렷하게 찍힌 이름. 그 순간 복사기가 다시 돌아갔다. 뜨거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중개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절차대로만 가면 됩니다. 창밖으로 봄꽃 향기가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많았지만 그 말들은 다들 낮고 엷고 연약했다. 말 대신 서류철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살짝 스쳤다. 우리가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회사 번호였다.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말했다. 석진 씨, 그것 말이야. 곧 기사 날 겁니다. 복도의 봄빛이 순간적으로 옅어졌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확실합니까? 네.
윗선에서 정리 중입니다. 준비해 두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다. 모서리에서 막 피어난 벚꽃 잎이 한 장 떨어졌다.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에요.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말을 다하지 못한 봄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나는 방금 본 아이 방의 구석을 떠올렸다. 표면만 반짝이던 그 바구니, 느슨해진 랩 갈변한 껍질 번지던 단내. 집이라는 단어가, 봄이라는 단어가, 삶이라는 단어가 모두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걸음이 아주 곧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다음 장의 날짜와 다음 소식의 제목이 이미 정해진 듯한 그런 오후였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내리던 오전 사무실 안 공기는 축축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어머니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손등에 혈관이 드러난 손으로 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손이 한때 새벽 포장마차 그릇을 붙들던 손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문이 벌컥 열리며 준석이 젖은 머리로 들어와 이건 우리 집이야. 지금 찍으면 안 돼. 라며 막아섰다. 변호사가 지연씨 위약금과 소송 가능성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떨림없이 펜을 들었다.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잠시 멈칫했지만 끝내 도장을 눌렀다. 붉은 잉크가 종기에 번지는 순간 우리라는 단어가 조용히 사라졌다. 준석은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갔고 사무실엔 빗소리만 남았다. 어머니가 끝났니? 라고 물었다. 나는 가게야까지요. 라고만 답했다. 문을 나서자 비 냄새가 얼굴을 스쳤다. 우산 아래 어머니 팔꿈치가 내 팔에 닿았다. 속이 비는 것 같다. 는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에어컨 냄새가 마른 먼지처럼 퍼진 밤이었다. 사무실에 남은 불은 내 자리 하나뿐 복도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스크린 오른쪽 아래에 작은 알림이 떴다. 발신자 없는 메일. 제목은 짧았다. 레 문의하신 자료. 손가락 끝이 식어 있었지만 클릭 소리는 또렷했다. 첨부 파일 2개. 하나는 퇴직연금 계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흐름을 일자별로 정리한 표. 다른 하나는 지하 1층 보관실 앞 CCTV 캡처였다. 검은 양복 소매 봉투, 두툼한 그림자 출입 기록의 시각과 맞아떨어지는 프레임. 나는 숨을 고르고 사내 로그에서 일치 시간을 대조했다. 커서가 표 위를 지날 때마다 회색 셀이 밟히는 느낌이 손끝으로 올라왔다. 프린터가 낮게 운궁거렸다. 종이를 집어들자 따끈한 열과 잉크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증빙 목록을 정리해 압축 파일로 묶고 기관 민원 포털에 접속했다. 전송 버튼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첨부 12개 접수 후 수정 불가. 창이 한 번 더 확인을 요구했다. 마우스 버튼을 2번 눌렀다. 보내는 중 파란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이제 만족하세요 화면 위에서 문장이 검은 물처럼 번졌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 지은이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낡은 크라프트 봉투의 표면이 거칠어 손가락 지문에 걸렸다. 지은아, 언젠가 네가 읽게 된다면. 나는 끝까지 읽지 않고 봉투를 다시 닫아 서랍 맨 안쪽에 밀어 넣었다. 잠금쇠가 딸칵하고 걸렸다.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게 스쳤다. 인사과 부장이 메신저로 보낸 짧은 말풍선이 떴다가 사라졌다. 오늘은 퇴근합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라서 오히려 일의 모양이 선명했다. 나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전송 완료. 작은 체크 표시가 켜지는 순간 밖에서 번개가 유리창을 하얗게 스쳤다. 약간 늦게 천둥이 도착했고 에어컨 바람이 잠깐 멎었다 다시 돌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오늘은 후자였다. 손바닥에 남은 봉투의 거친 감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가 기울었고 사무실의 불빛이 그 위에서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에 내 심장도 같은 속도로 한 번 더 박동했다. 이사 첫날 박금순이 작은 나무 열쇠고리를 들고 왔다. 매끈한 나뭇결과 반짝이는 고리 5개. 어머니는 그것을 벽에 달며 여기에 편지도 걸 수 있겠네 하고 웃었다. 창으로 흘러든 봄 햇살 속에 먼지가 떠다녔고 작은 부엌엔 새 장판 냄새와 바람이 섞였다. 금수는 마을회관 공방 수업을 권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 무렵 3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학교 앞에서 지은이를 본 어머니는 잠시 멈춰 아이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잘 자라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회관에 들러 접수표를 작성한 어머니의 손끝이 사각거렸다. 금순이 작게 말했다. 이제 숨 좀 쉬네. 저녁 벽에 걸린 열쇠 2개가 가느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빈 고리 하나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순간 내 휴대폰에 추가 진술 요청 문자가 도착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 빈 고리를 오래 바라봤다. 초여름의 마을회관은 종이 냄새와 아이들 웃음으로 가볍게 흔들렸다. 아이들을 위한 책 읽는 모임. 첫날 어머니는 새로 칠한 나무 선반에서 그림책을 꺼내 아이들 손에 하나씩 나눠주었다. 반짝이는 코팅 표지에 햇살이 얇게 눕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페이지를 슬쩍 넘겼다. 나는 한쪽에서 명단을 정리하며 스티커 이름표를 붙였다. 손가락 끝에 풀 냄새가 묻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선생님과 함께 들어왔다. 아이의 발걸음이 멈춘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맞닿았다. 나는 고개를 크게 흔들지도 손을 들지도 않았다. 어머니도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읽던 책을 조금 더 가까이 들고 옆자리 아이에게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나무짚이 이야기하네. 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분명히 울렸다. 지은이는 그 소리를 듣는 듯 했으나 이내 선생님 곁으로 붙었다. 읽기 시간이 끝나자 아이들이 책을 반납하며 줄을 섰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와 남은 한 권의 책장이 스스로 넘겨졌다. 종이가 내는 사락 소리가 방 안에 마지막 소음처럼 맴돌았다. 어머니가 선반을 정리할 때 지은이가 문을 나서다 뒤돌아봤다. 아주 잠깐 손목만 움직여 작은 인사를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을 가지런히 맞췄다. 집에 돌아오자 벽의 열쇠고리에서 빈 고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나는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었다. 오래 만져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진 편지. 지은아로 시작되는 문장을 한 줄 읽고 더는 펼치지 않았다. 봉투를 고리에 걸자 종이가 가볍게 흔들렸다가 멈췄다. 그 모습이 오늘의 손짓과 정확히 겹쳤다. 밤이 되어 창밖이 어두워지자 회관에서 들었던 종이 넘기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이 늦게서야 귀에 돌아왔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오늘의 작고 조심스러운 손짓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언젠가 그 기억이 편지의 다음 문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녁 햇살이 벽에 걸린 열쇠고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한때 빈 고리는 이제 편지를 품고 그 곡선이 마치 오래 기다린 마음을 감싸 안는 듯 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을 고치는 일은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 때로는 다리가 무너져야 어떤 다리를 다시 놓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 당신도 혹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 2번째 기회를 맞이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